지난주 진주를 강타했던 윙스타워 스파에서의 확진은 비교적 잠잠한 상황입니다. 스파를 제외한 윙스타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산청에서는 입국 후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20대 남성이 적발됐는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 내 확진자가 지난 3월 27일 이후 약 10일 만에 한 명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말 도내 교회 중 1,437곳이 예배를 하지 않아 전주 대비 예배 중단 교회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교육부. EBS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강을 진행 중인데 서경방송 또한 EBS 채널 편성을 3배로 늘리고 학년별 맞춤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일단 개학은 미뤄졌지만 각 일선 학교 급식소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 칸막이의 형태와 재질이 투명 아크릴부터 일회용 폼보드까지 제각각인데 왜 이런지 취재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수년간 침체기에 빠져왔던 진주바이오산업.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최근 새로운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 구축에 나섰는데 지역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하경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총괄본부장과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격증 취득부터 취업까지 원스톱으로 진주시 평고동 부모섬김 요양보호사 교육원은 100% 합격을 위한 전문 강사진과 넓은 강의실, 최신식 교구 실습 장비를 갖췄습니다. 조용하고 주차하기 편리한 평고동 진양호밀면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종 상담 및 예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가족, 주민이 정신질환에 대해 편견 없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지난주 진주를 강타했던 윙스타워 스파 중심의 추가 확진이 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2,200명이 넘는 방문자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산청에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2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경남도는 강조했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양진호 기자입니다. 막혀있던 윙스타워 출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섰던 선별진료소도 운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윙스타워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진 검사를 받은 인원은 모두 2,221명. 목욕시설을 중심으로 지역 확산 우려가 컸지만 진주 9번 확진자 이후 추가 감염 사례는 없는 상태입니다. 건물 폐쇄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스파는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진주시도 다시 한번 목욕탕 사용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9번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은 최종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탑 유황 스파에서 접촉한 사람들인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 아직 확진 사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주시는 추가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윙스타워 스파를 포함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된 나머지 2개 목욕시설 역시 오는 15일까지 폐쇄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좀 더 접촉하기도 쉽고 또 사실은 식사하실 때나 씻으실 때 외에는 거의 다 마스크를 쓰시고 있는데 그때는 마스크를 쓰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나 이런 데는 좀 더 유의해야 되는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진주 4번 확진자와 연관된 산청 1번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소식이 없었던 산청에선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위반자는 지난달 29일 헝가리에서 입국한 20대 남성으로 이번 주말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지만 지난 4일 자택 근처 식당에서 5시간가량 친구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청구는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경찰 당국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다시 25분까지 거기 있었고 또 앞에 나와가지고 다시 30분 된 앞에 편의점에 가가지고 잠깐 식료품 하나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귀가를 했어요. 사실 확인을 다 받아가지고 경찰서로 결제 나가지고 공무원에 통보된 상태입니다. 앞서 사천에선 또다시 해외 입국자의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천 2번 확진자는 10대 미국 유학생으로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자가격리를 이어오다 지난 1일 증상이 발현한 뒤 검사를 실시했고 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4,002번 확진자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자가 아닌 데다 방역당국의 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정확한 동선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확진 소식이 불거지자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론 확진자의 주거지와 이동 정보를 두고 이런저런 뜬소문이 이어지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윙스타워 스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랐던 서부 경남 지역. 방역당국은 잠복기가 1, 2주 남아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의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지난 5일 경남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마산의료원 의료진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사회의 긴장감이 이어졌지만 다행히 코호트 격리 단계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경남도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피하다며 최소한 4월 19일까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36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 마산의료원. 지난 5일 오전 이 병원 간호사인 81년생 여성이 경남 109번 확진자로, 이 여성의 2011년생 초등학생 아들이 경남 110번 확진자로 판정받으며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병원 내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코호트 격리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마산의료원 응급실은 어제 저녁 9시부터 운영이 재개되었습니다. 응급실 문과 또 확진자 동선이었던 음압격리 병실의 문은 별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동선이 겹칠 우려는 없고 방역 또한 마쳤습니다. 방역당국은 109번과 110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남도 내 확진자는 총 107명으로 5일 오후부터 6일 오후 5시 기준 추가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하루 동안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 3월 27일 이후 열흘 만입니다. 확진자 중 76명이 완치 퇴원해 완치율 71%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방역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면서 주말 종교시설 예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도내 2,585개 교회 중 1,437개의 교회가 예배를 실시하지 않아 예배 중단 교회가 전주 대비 13곳 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위험을 줄이고 집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입니다. 한편 경남도는 6일 프리랜서와 실직자, 무급 휴직자를 지원하는 고용 분야와 예술인 창작 자금 등 총 26개 사업에 지원할 244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수차례 개학 연기 끝에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한 교육당국. 하지만 개학 전까지의 교육 공백은 클 수밖에 없는데요. 교육부가 EBS를 통해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 중인데 서경방송을 비롯한 케이블 TV에서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당초 3월 2일이었던 개학 일자는 코로나19 탓에 3월 23일에 이어 4월 6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결국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4월 9일부터 단계적으로 유치원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 방식을 도입하여 2020학년도 신학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 오프라인 개학 전까지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육방송인 EBS에서 초중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라이브 특강을 진행 중입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군 같은 데는 가정집은 거진 와이파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게 좀 많이 불편해요. 이 같은 현실에 서경방송을 비롯한 지역 케이블 TV가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6일부터 오프라인 개학 때까지 EBS 채널 편성을 3배로 늘려 TV로도 시청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학년별 맞춤 채널이 편성되고 시간대에 맞춰 교육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서경방송 디지털형 가입자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533번, EBS 러닝 초등 3번 채널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시청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지상파인 EBS ETV 채널과 EBS 플러스 2에서 동시 시청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서경방송에서 총 3개 채널이 런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6개 채널이 신규로 더 런칭이 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시청 가능하고요. 알뜰형 가입자의 경우에서는 기존처럼 온라인을 통해서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준비로 분주한 교육당국. 원활한 학습을 돕기 위한 각계각층의 지원이 교육 공백을 얼마나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진욱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후보들의 공약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진주시 갑과을 선거구 총선 후보 11명의 주요 경력과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차지훈 기자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진주시갑 정영훈 후보는 51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 착공 완공과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 조성, 진주 사천 혁신형 일자리 마련 등입니다. 진주시갑 미래통합당 후보인 박대출 후보는 59세 현 국회의원입니다. 서부경남 KTX 월안사수와 진주항공 특례시 신설 지정, 혁신도시 육성 및 활성화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민중당 진주시갑 김준영 후보는 40세 정당인입니다. 주요 공약으론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신축과 재벌적폐 청산, 소득자산 상한제, 친일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진주시갑 후보 오필남 후보는 50세 무직으로 등록했습니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과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 지급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진주시갑 무소속 최승재 후보는 44세 대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지방세 비중 50% 확대와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할당 50% 확대, 국회의원 3선 제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입법 등입니다. 무소속 진주시갑 김유근 후보는 46세 벤처 기업가입니다. 간염병 진원지 국가 입국금지법 제정과 국회의원 동일지역구 3선 제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다음은 진주시열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주시열 한경호 후보는 57세 정당인입니다. 주요 공약은 남부 내륙철도 월안고수 2년 조기 완공과 농업기술원 이전 등 이반성 농업연구개발 중심지 육성, 경남도청 이전 기반 구축 등입니다. 미래통합당 진주시열 후보인 강민국 후보는 49세 정당인입니다. 대기업, 유망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농업기술원 조기 이전 및 동부지 활용 신도시 기반 확충, 상평공단 재생사업을 통한 생산성 증대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우리공화당 진주시열 김동우 후보는 49세로 학원 원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론 최저임금 5년간 동결,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 유류세 폐지, 법인세 인하 추진 등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진주시일 후보인 김봉준 후보는 58세로 종교인입니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과 1인당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억 원 지급, 결혼 시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무상 지급 등이 주요 공약입니다. 무소속 진주시열 이창희 후보는 68세 정치인입니다. 주요 공약으론 서부경남 KTX 진주역 월안사수와 동남권 신공항 사천 유치 추진,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 등입니다. SCS 차준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은 미뤄졌지만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급식소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칸막이의 형태와 재질이 제각각인데요. 투명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일회용 폼보드를 활용해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김나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주 한 유치원의 급식소. 모든 식탁 위에 투명 아크릴 칸막이가 세워져 있습니다. 급식소는 전교생이 모여 식사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또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도 높아 공간을 아예 분리해 놓은 겁니다. 서부 경남의 다른 유치원과 학교들도 칸막이 설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 15곳과 사천 5곳, 남해 17곳 등 모두 53곳이 급식소에 칸막이를 설치했거나 설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마다 설치된 칸막이 형태는 제각각입니다. 학교 재정 상황이 다르다 보니 이렇게 폰보드를 활용해 직접 제작한 학교도 있습니다. 진주여중의 경우 전교생 수가 800명에 가까워 칸막이 설치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 때문에 폰보드를 구매해 직접 만들고 설치하는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아크릴이라든지 이런 완제품을 쓸 때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아주 많아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아낄까 생각을 하다가 직접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폰보드의 경우 바이러스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질 뿐더러 소독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크릴 소재의 칸막이를 설치하더라도 학교마다 모양이 모두 다릅니다. 디귿자형을 설치한 학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 확산 위험성이 높은 일자형을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경남도 교육청이 폰보드 칸막이 제작에 드는 비용만큼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배 이상 더 비싼 아크릴 칸막이를 원할 경우 추가 비용은 학교 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본 포마트지로 내려갔고요. 학교 사정에 따라서 우리는 아크릴로 하겠다라고 하면 또 자체적으로 돈을 학교를 확보를 해가지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또 혹시나 모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소 칸막이를 설치하고 있는 일선 학교들. 빠듯한 예산으로 그 모양도 재질도 제각각인 칸막이는 코로나19에 쫓기는 교육 현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SCS 김나임입니다. 네, 지난 몇 년간 진주 바이오 산업의 침체기가 이어졌는데요. 최근 부활을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기업 지원을 위한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 구축에 들어갔는데요. 현재 지역 바이오 산업의 상황과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의 필요성,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고하경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총괄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은 2001년 당시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정된 경남의 바이오산업을 육성하는 전담기관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문산, 진주시 문산읍에 소재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 바이오 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 구축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시설입니까? 네, 우리 지역 바이오 기업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소재를 직접 생산, 제조하여 상용화할 수 있는 여러 공정을 구축한 시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어떤 식물체나 미생물 등으로부터 기능성 소재를 물이나 에탄올 같은 용매로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필요한 수준으로 농축할 수 있는 공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 소재를 건조하고 분쇄하는 공정입니다. 건조 장비로는 열풍 건조기와 동결 건조기가 있습니다. 또 건조된 분말을 미세하게 만들어주는 분쇄기도 구축되었습니다. 네, 이 바이오산업진흥원에 새로운 지원 시설이 들어서는 건 꽤 오랜만인데요. 왜 짓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지금 진흥원의 시설 장비는 2000년대 초반 진흥원 설립 당시에 구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그렇다 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장비라 업체들이 지원에 솔직히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진흥원은 시험 생산 시설만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아직 자가 생산 제조 시설을 갖지 못한 창업 초기 기업이나 성장 단계 기업들은 연간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번에 완제품 생산이 가능한 실용화 시설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사실 진주의 바이오 산업 침체기가 길었다고 봐야 되는데요.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우리 지역 바이오기업들이 소규모 또는 원하는 수량으로 완제품을 가까이에서 아주 손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뿐만 아니라 판매도 촉진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시설을 활용하여 실용화를 위한 지역 산학연 연구 개발도 더불어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이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진흥원의 향후 목표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진흥원에서는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디자인, 투자, 온 오프라인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토탈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는 진주시와 경상남도의 지원을 받아 스타 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까지 진흥원은 2개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배출하였습니다만 이 프로젝트는 5년 이내에 2개 내지 3개의 스타 기업 즉 코스닥 상장 기업을 추가로 창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용화 사업 지원 시설 구축이 바이오 산업 재부흥의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241회 사천시의회 임시회가 5일간의 일정으로 6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결정하고 당초 예산보다 총 394억 원이 증액된 7,398억 원 규모의 사천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사천시 행정 전반에 대해 질의하는 시정 질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진주시가 지역 친환경 농산물 판매를 위해 추진하는 건강꾸러미 공동구매 운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3일까지 12일 동안 지역 건강꾸러미 공동구매 운동을 펼친 결과 당초 목표 물량인 1000상자의 200%를 초과한 2023상자 5,1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동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 공공기관, 유관기관, 학교, 기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특히 지역 간 상생 협력으로 순천시와 함안군에서도 동참했습니다. 이 밖에 진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산물 홈페이지 제작과 물류택배비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함양군이 코로나19 관련 임대료 인하 상가에 착한 상생가게 표식을 부착했습니다. 군은 6일 함양읍에 위치한 지역 상가에 착한 상생가게 입간판과 표식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함양에선 지역 상가 8곳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월 30%의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함양군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인하율에 따라 차등 감면할 예정입니다. 화요일에는 큰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주와 하동을 보면 일교차가 19도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 밖에 서부 경남 지역 모두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을 보이겠습니다. 해가 떨어지고 나면 기온이 뚝 떨어지니까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 보이겠고요. 감기 가능 지수는 높음 단계 전망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부 경남 지역 맑은 하늘 예상되는데요. 최저 기온 함양 2도, 남해는 7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20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맑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일교차는 계속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대기도 계속 건조하겠으니까요. 불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SCS 뉴스 인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